자, 오늘의 잡학사전은 제가 이 얘기를 왜 드리냐면은 오늘 것까지 하면 지난번 것과 시리즈로 이해를 하셔가지고 다음에 이거를 계속하겠구나 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계실까봐 그래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랑프리 명가열전의 2편을 할 거라는 거죠. 그러면 다음 주에는 무슨 팀, 다음 주에는 무슨 팀을 기대하실까봐. 예, 그딴 거 아닙니다. 그랑프리 명가열전은 2번을 신나게 달린 다음에 다른 걸로 바뀔 겁니다. 한참 있다 돌아올 거예요. 기다려 주시고요. 자, 그랑프리 명가열전 오늘은 어떤 팀일까요? 눈치가 빠른 분들은 이미 예상하고 계시겠죠? 왜냐하면 테두리 색깔 때문에. 그렇습니다. 테두리 색깔을 보면 떠오르는 팀은 맥클라렌입니다. 맥클라렌. 네, 한글로 맥라렌이죠. 이 맥클라렌이라고 발음 안 한다고 엄청나게 항의를 받는 바로 그 맥라렌입니다. 자, 이런 로고를 가지고 있습니다. 맥라렌이고요. 네, F1 팀의 정식 로고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까 요 놈이 오른쪽 위에 들어가 있죠. 자, 맥라렌 포뮬러 1 팀이 되겠습니다. 이 맥라렌 포뮬러 1 팀은 보통 워킹 팀이라고 부릅니다. 아까 윌리엄스는 뭐라 그랬는지 지난 회를 기억하시는 분들 다 머릿속에 집어넣으셨나요? 자, 그로브라고 제가 불렀었습니다. 그 맥라렌은 워킹 팀입니다. 워킹 팀은 아니 무슨 이 팀은 그렇게 열심히 일하는, 네, 워라벨이 없는 그런 팀이 아닐까요? 워킹? 아니죠. 자, R 없습니다. R 없고요. 워킹입니다. 워킹 해야죠. 우오킹. 이겁니다. 네, 오킹 아니고요. 우오킹. 네, 이거 아닙니다. R 없다는 거 오해 없으시기 바라고요. 자, 이 오킹이란 데는 어디 있느냐? 워킹. 네, 우오킹입니다. 우오킹. 이게 약간 우리말로 오킹스러운 느낌이 없지 않아 있긴 있는데 우 발음이 들어가요. 그래서 우오킹 해야 됩니다. 우오킹. 자, 그리고 워킹이라는 곳은 여기 있습니다. 워킹. 한글 표기도 워킹입니다. 워킹. 우오킹 혹은 워킹인데 워킹 있고요. 이 런던이 굉장히 큰 도시죠. 이 느낌상 이게 광명인가? 서울시 광명 그런 느낌 살짝 드시죠? 네, 사실 비슷해요. 비슷합니다. 네, 여기 서울시 광명 그 느낌인가? 라는 게 있고요. 그 다음 사실 여기의 위치가 뭔 얘기를 많이 하고 싶냐면 다른 F1 팀과 얼마나 가깝느냐. 조금 유난히 런던에 가깝게 있는 팀입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전에 요 노샘프턴셔의 서쪽으로 내려와서 여기 실버스톤 있고 밀턴 케인즈 브래클리, 밀턴 케인즈 레드불, 브래클리 맥라렌, 죄송합니다. 머시디스 벤츠, 머시디스 AMG는 요 위에 브릭스워스라고 있고요. 여기는 머시디스 AMG F1 팀 여기 있고요. 실버스톤에 에스턴 마틴 있고요. 예, 뭐 그런 얘기 했었습니다. 그리고 여기 옥스퍼드 있죠. 그 무슨 영국의 유명한 대학 이름이 떠오르네요. 그럼 지극히 정상이고요. 어쨌든 그 아래에 완티지라고 있어요. 완티지. 예, 완티지라고 있는데 바로 아래 그로브가 있습니다. 윌리엄스가 좀 이렇게 내려와 있고 워킹이 여기 있구나. 그래서 얘네가 여기 몰려있는 F1 팀에서 약간 아웃사이더, 좀 많이 아웃사이더 느낌이 있다 정도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하여튼 다 요 동네 몰려 있습니다. 좀 전에 그 영국 큰 지도에서 보셨겠지만, 네, 결국 다 잉글랜드 남부, 중남부 요 정도에 그냥 다 몰려 있는 겁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맥라렌의 출발은 언젠가 1958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1958년에 무슨 일이 있었느냐? 뉴질랜드에서 온 한 청년이 F1 데뷔를 합니다. 이분 네, 누굴까요? 물어보는 게 너무 민망하다. 자, 예, 뻔하죠. 자, 브루스 맥라렌이 되겠습니다. 브루스 맥라렌. 사실 브루스 맥라렌이 1958년에 데뷔를 했다 얘기를 하는데 그때 21살이에요. 21살. 21살인데 굉장히 어릴 때 데뷔해서 어릴 때부터 잘했습니다. 뉴질랜드에서 대륙을 몇 개를 건너와서 너무 잘해줬고, 사실 그 이후에
요절한 게 굉장히 이른 나이입니다. 33살에 세상을 떠났기 때문에 굉장히 안타까운 부분이라고 할 수 있고요. 어쨌든 자, 이 맥라렌이 있습니다. 맥라렌이 만들었으니까 맥라렌 팀이죠. 그걸 언제 만들었느냐? 맥라렌이라는 팀을 처음 만든 거는 1963년입니다. 1963년. 그러니까 바꿔서 말하면 아까 몇 년생이라 그랬어요? 1937년이라 그랬죠. 26살 때 팀 만들었어요. 이거지. 정말 저때가 현역 F1 드라이버면서 자신의 본고장 근처에서 이제 호주 대륙 좀 그렇네. 오세아니아 대륙, 호주, 뉴질랜드를 중심으로 정말 중요한 타스메니아에 나가는 팀을 만든 거죠. 그리고서 이제 거기는 F1이랑 규정이 다르니까 뭐 엔진 공급을 당시에 이제 잭 브라밤 호주 드라이버죠. 브루스 맥라렌은 뉴질랜드고 이제 호주 드라이버지만 이 잭 브라밤과 브루스 맥라렌 콤비로 쿠퍼가 최강이 됐는데 잭 브라밤은 이제 나이도 좀 있고 거의 관리자급 그런 느낌이고 여기 완전 새파란 브루스 맥라렌인데 잘 타. 그래서 이제 잭 브라밤도 이제 애지중지 키우다가 이 잭 브라밤이 팀을 만들어서 나가죠. 자기 팀을 만들어서 나가요. 쿠퍼랑 사이가 안 좋아지고 브루스 맥라렌도 타스메니아에 좀 공급 좀 차 좀 엔진만 바꿔서 보내주십사 했는데 안 하니까 자기가 직접 만들어서 나가기로 한 거예요. 하여튼 그래서 팀을 만들었던 건데 그리고 나서 1965년에 이게 1963년에 처음 만든 팀 이름이 브루스 맥라렌 모터 레이싱 이었습니다. 그리고 사실 이게 현재 F1 팀의 전신이 아니라 그냥 그겁니다. 여기는. 그리고 1966년에 1965년까지 쿠퍼 있다가 아예 F1 팀으로 브루스 맥라렌의 팀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잭 브라밤의 뒤를 이은 거죠. 어떻게 보면 짝 죽이 잘 맞았던 그 직장 선배의 길을 똑같이 따라가는 거예요. 1966년은 이제 브라밤이 챔피언 하던 시절입니다. 그리고 이들의 첫 번째 차가 나오게 되는데 바로 맥라렌 M2B입니다. 이게 첫 차부터 의미가 굉장히 큰 게 이 맥라렌이라는 팀은 영국 국적으로 나왔어요. 네덜란드 드라이버인데 영국 국적으로 나왔습니다. 그런데 영국 국적 팀이면 당시에는 내셔널 컬러 전통을 거의 99% 따르던 시대이기 때문에 초록색으로 나와야 하는데 이 초록색 차를 쓴 적이 사실상 공식적으로는 없어요. 맥라렌은 여러 가지 색을 쓰게 됩니다. 여러 가지 색을 쓰게 되고 먼저 스폰서 때문에 초록색이 들어간 경우는 있지만 이제 기본 바탕색을 초록색으로 깔지는 않게 돼요. 그리고 이제 1968년 첫 번째 우승차가 등장하게 되는데요. 자, 이것이 파파야 오렌지의 M7A 가 등장을 하게 됩니다. 윙 막 나올 때죠. 그래서 이거는 사실 사진 자체는 1969년 사진입니다. 어쨌든 브루스 맥라렌의 차가 나오게 되고 그런데 이 팀을 만들 때의 배경 얘기를 잠깐 좀 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 원래 브루스 맥라렌은 미국인 친구가 있었어요. 티모시 메이어라고 미국인 친구랑 사실 팀을 같이 만든 겁니다. 그 타스마니아 가는 팀. 그런데 그 친구가 이 당시는 되게 잔혹한 시대, 어떻게 보면 야만의 시대라고 할 수 있는 이 안전은 아무도 신경 안 쓰던, 신경 쓰는 사람이 있는데 거의 아무도 안 쓴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안전 문제가 아주 심각하던, 그래서 사고가 너무 많이 나고 사고 사망자도 많이 나오던 시대인데 그 티모시 메이어가 죽죠. 그래서 이 드라이버가 아니었던 티모시 메이어 동생 변호사인데 테디 메이어를 불러가지고 이 팀을 같이 운영을 하게 돼요. 그래서 이때는 브루스 맥라렌 시대예요. 브루스 맥라렌 시대에 브루스 맥라렌이 직접 드라이버 하면서 팀 오너인데 팀의 어떤 운영 관리 쪽을 맡았던 사실 모터스포츠인이 아닌 그 죽은 형 때문에 어떻게 보면 오게 된 테디 메이어가 있습니다. 자, 어쨌든 이 테디 메이어가 1970년부터 팀을 이끌게 돼요. 왜? 브루스 맥라렌이 미국에서 세상을 떠났기 때문에. 그래도 왜 갑자기 미국이냐 할 수 있겠지만 아까도 얘기했지만 테디 메이어도 미국 사람이고 그 형인 티모시 메이어도 미국 사람이고 미국 사람이랑 교류가 많고 미국 자본에도 원래 노출이 돼 있고 그래서 F1 팀 처음 나올 때쯤부터 미국 시장 진출을
계속 타진을 하고 미국의 뭐 캐남이라든지 모터스포츠 대회 나가고 했었어요. 맥라렌은 계속 처음부터 미국이랑 연관이 더 많고 초록색은 안 쓰는 묘한 영국팀 이미지죠. 미국 시장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는 팀이었습니다. 애초부터. 어쨌든 그런 데다가 1970년에 이 브루스 맥라렌이 그 캐남의 신차 개발을 하다가 그 사고로 세상을 떠나요. 예, 그래서 이 그 미국 시장 쪽에 개발을 하다가 사고로 떠났기 때문에 더더욱이나 이제 미국이랑은 오묘한 관계가 생긴 드라이버가 됐죠. 미국에서 세상을 떠났고, 그리고 테디 메이어가 팀을 이끌게 됐는데 이 사람은 미국 사람이잖아요. 그리고 미국 사람이 이제 이끄는 팀이다 보니까 여러 가지 내가 막 그 담배 광고라든지 이런 것이 F1에 많이 들어올 때 골든리프의 그 뭐시기냐 팀 로터스가 골든리프라는 담배 회사의 광고를 가져오면서 처음으로 F1에 이제 담배 회사 광고, 본격적인 광고 리버리 시대로 접어들게 되는데 1974년에 아주 큰 회사에 정확히는 시작한 건 73년입니다. 그런데 이 배킹이 엄청나요. 후원이 엄청났기 때문에 빛을 난 게 1974년인데 최초의 챔피언 타이틀 에머슨 피티팔디가 차지하게 됩니다. 예, 제가 뭐 때문에 이 말을 깔았는지를 아마 느끼시겠지만 차가 그냥 말보로 담배값이죠. 자, 필립 모리스가 들어옵니다. 필립 모리스가 사실 유럽 진출 교두보가 없던 담배 회사였는데 유럽 진출을 하면서 맥라렌에다가 이 도색을 하게 돼요. 이게 그 유명한 1973년부터 시작된 도장이에요. 이 도장 자체도 말보로가 들어오게 됩니다. F1에. 이거는 이제 몇 년 전에 공식적으로 F1에서 떠날 때까지 말보로는 F1의 주 스폰서였고, 이 담배값 리버리는 페라리는 결국 이 리버리는 안 써요. 후원을 받을 때도. 하지만 맥라렌이 말보로 후원 받을 땐 이게 컸고, 후원 이상이기 때문에 제가 언급을 자주 하는 겁니다. 그게 무슨 얘기냐면 이때 필립 모리스는 아예 부사장급 인력을 맥라렌에 상주시켜서 드라이빙 프로그램을 그 말보로의 임원진, 필립 모리스의 임원진들이 관여를 했어요. 영향력이 그냥 보통 돈 줬으니까 잘해봐, 홍보 잘해줘, 안녕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드라이버를 고르는 것도 필립 모리스가 관여를 하게 됩니다. 생각보다 영향력이 훨씬 컸다라는 거죠. 그리고 말보로는 유럽 진출을 위해서 유럽의 여러 모터스포츠 팀을 만들어요. 자, 74년 챔피언 된 건 좋습니다. 근데 에머슨 피티팔디가 갑자기 자기 형이 만드는 신생팀으로 가겠다고 나가죠. 그래서 그 빈자리를 제임스 헌트가 채울 때 제임스 헌트가 들어올 수 있었던 건 필립 모리스 때문입니다. 어쨌든 자, 제임스 헌트가 76년에 챔피언을 따고 왜 갑자기 1980으로 점프를 하느냐? 죽을 씁니다. 죽을 쓰는데 가망이 없어 보여. 가망이 없어 보이니까 이제 필립 모리스가 특단의 조치를 취하죠. 테디 메이어하고 죽이 짝짝 맞아가지고 맥라렌이 하고 있었는데 테디 메이어를 내쳐버립니다. 빠이, 넌 안 되겠다. 그리고선 이 필립 모리스가 가지고 있던 F2 팀이 있어요. F2 팀이 있었는데 그 F2 팀의 이름이 말보로 프로젝트 4. 이름이 4여서 F4가 아니냐 하겠지만 당시엔 F4란 게 없었고요. 말보로 프로젝트 4, 줄여서 MP4가 F2 팀 이름인데 그 론 데니스라는 사람이 이끌고 있던 이 F2 팀을 병합을 하면서 론 데니스 보러 네가 F1 팀도 해라 라는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1980년 MP4가 등장을 하게 됩니다. 정확히는 80년에 개발해서 81년에 나오게 되죠. 말보로 프로젝트 4. 이분입니다. 론 데니스. 네, 젊었을 때죠. 네, 론 데니스 1947년 살아있습니다. 제가 여러 암살 시도를 하지만 사망 연도를 틀릴 수는 있지만 살아있는 사람을 죽이면 안 되겠죠. 자, 론 데니스. 네, 아직 정정하고요. 그리고 이 맥라렌 MP4 개발을 1980년에 시작해서 81년에 나오게 되는데 정말 명차 중에 명차입니다. F1 최초의 카본 파이버 모노코크 셰시를 도입한 차. 원래 로터스 88이 가져갈 뻔한 타이틀을 가져온 차이기도 하고요. 네, 챔피언 타이틀도 차지하게 되는 차가 되겠고요. 그리고 이 시리즈는 MP4-4에서 아주 활짝활짝 빛나게 됩니다. 계속해서 맥라렌 담배값이죠. 네, 맥라렌 MP4-4. 이후에 5, 6,
세븐, 예, 정말 잘 나가게 됩니다. 하지만 론 데니스의 시대, 그러니까 브루스 맥라렌 시대, 테디 메이어 시대, 론 데니스 시대, 론 데니스 시대가 제일 길어요. 제일 긴데 론 데니스 시대의 꽃을 피운 시기가 여기고 88, 89, 그러니까 세나, 프로스트, 세나 해가지고 88, 89, 9091 4연패를 하던 시절. 예, 네, 조기 있는 그 차 맞습니다. 레고에 있는, 네, 레고 아이콘에 있죠. 자, 그리고 고생을 좀 합니다. 역시 여기도 고생을 한 주된 원인은 엔진. 윌리엄스와 똑같죠. 엔진 찾아 산만리를 하면서 심지어는 한때 람보르기니 엔진까지 쓰려고 했었어요. 예, 그렇다가 아주 끔찍한 평가 때문에 실전 투입을 한 번도 하지 않습니다. 람보르기니 엔진 개발하다가. 그래서 탄생한 대안이 맥라렌 메르세데스입니다. 지분 투자를 해서 사실상 메르세데스의 F1 복귀의 반 팩토리 팀으로 만들자라는 맥라렌과 메르세데스의 어떤 합작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자, 그래서 예, 이게 1995년에 탄생을 하게 되는데 사실은 원래 자우버 메르세데스로 F1에 오려고 하다가 자우버가 낙동강 오리알이 된 거죠. 93년에 이미 자우버 메르세데스로 출범을 했어야 되는데 뭔가 이런 계획이 있었는지 그때는 자우버 1모르였고 1모르를 이름만 바꾼 겁니다. 네, 엔진은 메르세데스 벤츠에서 안 만들었습니다. 이름은 메르세데스 엔진인데 메르세데스 벤츠 회사와는 무관한 사실은 이름만 달고 있는지 나중에 인수를 해요. 나중에 인수를 합니다. 어쨌든 예, 요런 차가 1995년에 등장하게 됩니다. 요 전에 뭐 엔진 찾아 산만리 할 때 좀 이따가 언급을 하겠지만 아주 엄청난 이름들이 많이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이 팀이 하키넨 때 2번 드라이버 챔피언 타이틀 차지하기는 하지만 마지막으로 빛난 것이 2008년 바로 루이스 해밀턴의 첫 챔피언십 위닝카 맥라렌 MP423 명차 중에 명차죠. 사실 저 또래 이 당시에 보던 사람들은 이 당시의 차를 특히 맥라렌, 페라리 막 이런 차들이 약간 우주선이라는 얘기 많이 했어요. 저 덕지덕지 붙은 저것들은 도대체 무엇인가. SF 영화에서나 볼 것 같은 우주선의 형상을 한 복잡한 네, 이런 차들이 있었는데 예, 당대 정말 최고의 차입니다. 2008년. 자, 그리고 2017년 이 팀은 극적인 변화를 맞이하게 됩니다. 사실 그 전에 이미 변화의 뿌리는 있었고요. 론 데니스가 F1 팀 실무를 마틴 휘트머시, 그러니까 좀 전까지 에스턴 마틴 CEO 하시던 그분이죠. 자, 그래서 이 마틴 휘트머시한테 팀 수석이라는 개념이 생겨날 때 팀 수석직을 맡기고 론 데니스가 살짝 이선으로 물러나 있다가 반란이 좀 있었죠. 경영권 분쟁에서. 그래서 경영권 분쟁에서 밀립니다. 그래서 평생 파트너였던 태그한테 쫓겨나는 신세가 된 론 데니스가 되고 그 이후에 약간의 우여곡절을 거쳐 잭 브라운 시대가 들어오게 됩니다. 이제 잭 브라운 같은 경우에는 미국의 유나이티드 오토스포츠라는 팀을 가지고 있기도 하고 이제 나중에 맥라렌의 CEO가 되고 나서는 에로우즈 맥라렌 미국의 인디카에 나가는 팀도 운영을 하고 한꺼번에 다 합니다. 유나이티드 오토스포츠는 아주 이제 주요 모터스포츠 여러 개 그냥 잘 나가는 아주 명문 팀이라고 할 수 있는 팀입니다. 어쨌든 그리고 2017년이 왜 언급을 하느냐? 이전까지는 좀 전에 나왔던 이 컬러, 이건 보다폰 스폰서 컬러죠. 그럼 이 전에는 보다폰 스폰서 들어오기 전에는 담배 웨스트 컬러를 가지고 있었고, 담배 웨스트로 넘어온 이유는 필립 모리스가 페라리로 가버려서 배신을 당해서 다른 담배 없나 하다가 웨스트 했던 겁니다. 그러다가 이제 담배가 이제 하나둘 빠져나가던 시기에 보다폰으로 바꿨었고요. 그 다음에 약간의 우여곡절을 거쳐서 2017년 드디어 오렌지색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초창기 맥라렌의 오렌지색으로 돌아와서 이것은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죠. 물론 이 사진은 굉장히 가슴 아픈 맥라렌 혼다 시절 MP44 때도 맥라렌 혼다인데 그때는 왠지 뭔가 아름답게 느껴지는데 파란 헬멧에 페르난도 아저씨가 앉아있는 맥라렌 혼다는 결코 마음 편하게 볼 수 없는
그렇습니다. 이것이 이제 맥라렌의 그 이야기 일부였고요. 이게 왜 여기 또 있냐 근데. 자, 이 맥라렌은 59시즌 근데 후루룩 지나갔지만 윌리엄스보다 더 길어요. 헐깁니다. 59시즌을 F1에 남아있었고, 이건 페라리에 이어서 2등. 엔트리 964회. 이제 몇 년만 더 하면 1000회 찍습니다. 이것도 페라리에 이어서 2위. 월드 컨스트럭터 챔피언십은 생각보다 적어요. 8회. 하지만 월드 드라이버 챔피언십은 12회죠. 이게 윌리엄스랑 대비가 되는 게, 윌리엄스는 컨스트럭터 챔피언십이 9번이 있는데 드라이버 챔피언십이 7번이에요. 애초에 윌리엄스는 컨스트럭터 챔피언십을 더 중요하게 여기는 팀이고, 맥라렌은 드라이버 챔피언십이 더 중요한 팀입니다. 자, 그리고 185승. 지금 뭐 해밀턴 혼자 100승을 넘기고 있어서 이게 우습게 보이실 수도 있으나, 네, 이게 어마무시한 기록이라는 거. 그리고 이제 맥라렌도 엔진과의 역사가 상당히 복잡한데, 처음에 이제 맥라렌 BRM이 있었고요. BRM이 브리티시 레이싱 모터스입니다. 뭐 그런 시절이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맥라렌 포드, 저거는 맥라렌 콜스워스 DFV 엔진을 처음에 말했고, 나중에 혼다가 떠나고 엔진 찾아 산말리 할 때 포드 잠깐 쓰죠. 그 다음 맥라렌 태그는 포르쉐입니다. 포르쉐가 람보르기니도 그렇고 포르쉐도 그렇고 F1에 명함 내밀려다가 쪽팔리는 일들을 당한 것들이 좀 있다 보니 되게 조심스러운 게 있었어요. 그래서 좀 우리 이름 안 드러나게 하자 해서 네이밍 스폰서로 태그를 데려온 겁니다. 자, 그래서 태그 하고 이제 좀 잘 나가니까 나중에 껍데기에 표시했죠. 파워드 바이 포르쉐. 이거 밑에 썼습니다. 부제로. 하지만 이제 공식적으로는 태그라고 해놨었기 때문에 나중에 다시 포르쉐로 하기도 좀 그렇고, 어쨌든 그랬고요. 그리고 1988년에 맥라렌 혼다가 탄생하죠. 그리고 재밌는 게 이제 그 엔진 찾아 산말리 하던 때 맥라렌 푸조가 있었어요. 아주 독특한 역사입니다. 당연히 좋지 않았고요. 엔진 찾아 산말리를 하고 있다는 건 그 엔진들이 다 좋지 않았다는 소리입니다. 이렇게 엔진 찾아 산말리 한번 하면 팀이 그냥 휘청해요. 네, 윌리엄스가 휘청할 때도 엔진 찾아 산말리를 했었고 다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맥라렌 메르세데스 얘기를 많이 했죠. 요게 이제 메르세데스가 완전 독립해 나가기 전까지 2014년까지 2010년에 메르세데스가 직접 팀을 만들면서 이미 관계가 싸해지기 시작했고, 지분이 있는데도 관계가 싸해요. 그러다가 2014년까지 쓰고 2015년부터 혼다로 돌아갔죠. 그러니까 위에 있는 혼다로 갔는데 왠지 뒤로 간 것 같은 느낌. 그리고 잠깐 이제 맥라렌 르노도 썼었어요. 즉 엔진 찾아 산말리를 한 거죠. 그러다가 다시 맥라렌 메르세데스로 돌아와서 현재에 이르고 있다 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에머슨 피티팔디, 제임스 헌트, 니키 라우드, 알랑 프로스트, 아일턴 세나, 미카 하키넨, 루이스 해밀턴. 이게 무슨 명단이냐? 여기 드라이버 챔피언이 12명이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여기는 복수로 챔피언이 된 드라이버들이 좀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실제 드라이버 숫자는 7명밖에 안 된다는 그런 사실이 있고요. 챔피언은 되지 않았지만 맥라렌을 빛낸 100명의 위인들이 아니고 7명의 드라이버들, 14명의 드라이버들, 맥라렌을 빛낸 14명의 드라이버들하면 여기 챔피언 아닌데 맥라렌을 빛낸 드라이버들면 데니움, 그렇죠. 초창기 맥라렌 첫 우승 차지하고 하던 시기, 브라밤에서 챔피언 했는데 맥라렌 와가지고 도움을 많이 줬고, 그 다음 이제 맥라렌 MP4 막 들어오던 시기, 망해가던 시기죠. 망해가서 이제 지휘부 바뀌고 정신없던 시기에 팀을 이끌었던 존 왓슨, 니키 라우더 팀메이트로도 유명하고, 그 다음 이제 게어르트 베르거, 알턴 세나의 팀메이트로 많이 유명하죠. 그 다음 하키넨의 팀메이트였던 데이빗 쿨사드, 네모형 있고, 여긴 전부 우승을 했던 드라이버들입니다. 이 맥라렌 소속으로 우승 기록을, 그리고 역사적인 포인트를 찍었던 드라이버들. 키미 라이코넨, 2003년, 2005년 2번 WDC 2위,
콩라인 해줬던 키미 라이코넨. 그 다음 챔피언 타이틀 달고 맥라렌에 와서 어떻게 보면 해밀턴이 상대해본 팀메이트 중에 가장 힘들었던 팀메이트 젠슨 버튼입니다. 그 다음 뭐 아시다시피 해밀턴 팀메이트 한 시즌 잠깐 하고 다시는 맥라렌에 가지 않을 줄 알았지만 F1은 never say never다. 그 팀 보스와 왼수가 돼도 돌아갈 수 있다. 역시 F1은 아무도 알 수 없다 보여준 페르난도 알론소. 그렇게 갔더니 개고생이었다 라는 전설을 가진 알론소까지 빛난 드라이버들이 있었고요. 그 다음 이제 맥라렌을 지나간 아주 중요한 엔지니어들도 많습니다. 로빈 허드 같은 경우에는 맥라렌 초창기 첫 차를 비롯해서 첫 위닝카 로빈 허드가 만들었고, 고든 코퍼 같은 경우에는 로빈 허드의 어떻게 보면 제자라기는 좀 그렇고, 뭐라 그래야 되나? 견습도 좀 그렇고, 약간 이렇게 메이저로 잘하는 사람이 있으면 거기에 이제 조금 거기에 준하는 후계자급으로 이제 같이 커가지고, 그 맥라렌 M23, M26 막 이런 차들 디자인했던 고든 코퍼입니다. 그 피티팔디의 챔피언카, 그 다음에 뭐, 러쉬 영화의 제임스 헌트가 니키 라우더랑 경쟁하던 그 차 디자이너가 고든 코퍼이고요. 그 다음에 이 고든 코퍼의 다시 이제 후계자처럼 나왔던 게 버나드라고 해야죠. 존 버나드. 보나드라고 생각하면 완전 딴 사람 같네. 버나드라고 쓸 걸 그랬습니다. 이제 잘못 썼어요. 보루는 안 읽지. 존 버나드. 그냥 오타로 보겠습니다. 존 버나드. 나중에 페라리 가서도 아주 빛났던. 그 다음, 이제, 맥라렌 MP44 전후에서 레이스카 디자인 책임졌던 스티브 니콜스. 그리고 MP44가 완성될 때쯤 들어와서 이거 내가 했다 해가지고 그것만 아니었으면은 정말 모든 게 높게 평가됐을 고든 머레이, 브라밤에서 이미 일가를 이루고 넘어온 드라이버였고, 닐 오틀리, 어떻게 보면 에드리언 뉴이와 짝을 이루기 전부터 맥라렌에서 아주 중요한 디자이너였고, 에드리언 뉴이의 어떤 한쪽 팔처럼 이렇게 했는데, 에드리언 뉴이 나가고 나서도 계속해서 맥라렌의 아주 중요한 인물이었던 닐 오틀리. 그 다음 에드리언 뉴이가 또 윌리엄스에서 맥라렌에 합류한 뒤 레드불 가기 전까지 여러 차를 만들었던 엄청난 엔지니어들이 맥라렌을 거쳐갔습니다. 우리 김효원 박사님도 잠깐 거쳐갔죠. 자,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맥라렌은 윌리엄스만큼 처참한 시절은 없어요. 그러나 왠지 안 좋아 보이는 시기는 있죠. 윌리엄스보다 훨씬 더 이 부분이 강력하게, 어떻게 보면 이 최상위권 챔피언과 2위, 3위, 4위 이 동네에 정말 많은 시간을 보냈던 진정한 명문입니다. 윌리엄스는 그 암흑기가 너무 처참하잖아요. 물론 맥라렌도 그 시기가 왔죠. 이것이 바로 그 유명한 GP2 엔진 시대. 아유, 죄송합니다. 자, 어쨌든 그때의 맥라렌이 되겠고요. 올해 2등 아니면 1등 할 것 같죠? 그러면 다시 맥라렌이 최정상급으로 돌아올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자, 시즌별 우승 횟수에서는 생각보다 저 침체기가 더 커 보입니다. 이것이 그 잘 나가던 이 제일 고점 경기 수는 이때가 더 많아요. 이때가 많아야 16경기, 17경기 하던 시대니까 여기 20경기, 최근에 22경기 하던 시대가 있는데, 이 엄청난 고점에 바로 프로스트 세나입니다. 프로스트 세나 시대. 그리고 이제 프로스트가 나가니까 세나 혼자는 좀 버겁죠. 그 다음에 이제 이게 뉴이가 있던 시대, 해밀턴이 있던 시대,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팀의 어떤 과거가 좀 있고, 앞에 그거네요. 데니 흉이 있던 시대, 피티팔디 있던 시대, 여기 좀 높아진 게 제임스 헌트 있던 시대. 그렇게 되겠네요. 이제 니키 라우다, 알랑 프로스트 시대. 여기 프로스트 니키 라우다가 해먹던 시대. 그다음 프로스트 세나 이렇게 가겠네요. 다음 이제 포디엄 피니시 횟수로 보면 조금 더 안정적이긴 합니다. 이제는 경기 수가 많아서 여기 포디엄이 많아요. 그런데 여기에서는 그 우승이나 챔피언 타이틀과는 거리가 멀었다. 포디엄은 정말 많이 찍는다. 여기 보시면
뭐 2006년, 2007년이 그 알론소와 해밀턴이 포디움 피니시 24회 합작했던 때. 더 놀라운 건 포디움 피니시 합작 24회를 1988년에도 했었다는 거. 이게 더 무섭죠. 어쨌든 이런 시대가 있었습니다. 이것이 이제 맥라렌의 역사였고요. 오늘도 편집점은 여기까지. 맥라렌이었습니다. 이렇게.